민주당 경선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당내 소위 친문위원 20여 명이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고요. 또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후보 등이 화답했습니다. 아직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김종민, 신동근 의원 등이 어느 캠프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의원들이거든요.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21명 명단을 올렸습니다. 예. 이른바 친문 의원들이라고 하는데 친문 정신이 없는 친문 세력들인 거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신이 없는 하나의 블록 세력으로서의 친문만 표방하고 있는 이해 집단이다 이렇게 보여요. 강하게 비판하시네요. 이 정도 비판입니까? 대통령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5년마다 운전수만 바꾸지 말고 대한민국이란 자동차 엔진을 바꿔야 합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의 분열을 치유하지 못하는 이 적대 정치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자, 광화문은 뭐로 상징되냐면 수구 보수 집단의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트집잡이한 그런 세력으로 보고 민주당에서 이 광화문 세력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요,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세력까지도 인정하는 준이적 행위에 가까운 그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고 단답형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당신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해서 당신 격추시키겠다. 예. 이런 의도가 보여요. 이재명 설사 대통령 되더라도 우리가 권력 나누자. 당신 혼자 그 행정부 운영하는 거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석에서 한 얘기를 나도 그 이준석처럼 녹음을 떠갖고 공개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봉도사님은 그 함의를 그렇게 읽으셨는데 대부분 민주주의 4.0 속 의원들이고요. 네.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 지지를 선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의 어떤 영향력은 얼마나 될 건지, 그리고 앞으로 다른 후보의 지지로도 이어질 것인지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네.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 이분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 약간 이 개헌파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개헌파, 이 내각제 찬성하는 분들 아닌가요? 받아들여주면 이 사람들의 그 친문 같은 경우에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어떤 내심을 표시하지 않는 한 예. 이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만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의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의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이제 갈등 이런 게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 후보가 됐을 때 본선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분들도 포용을 해야 사실 본인들 경쟁력이 더 세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이재명 측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입장은 예. 전혀 아니고, 어디 캠프에 소속되지 않고 이제 물어봤을 경우에 후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제가 네거티브 하지 말라는 것도 모든 캠프에 다 얘기했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포용하려고 해도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갑니다. 민주당은요, 의원 중심의 정당이 아닙니다. 당원 중심. 당원 중심의 정당이고, 당원들도요,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적극적이고 정치 고관여층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이게 전체적인 대세를 바꾸지 못해요. 이재명 지사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그 정책과 인사에 대해서 경기도민의 100% 재난지원금 지급, 또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 내정 두고도 당내에서 이제 지사 찬스라고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십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도니까 가능한 얘기잖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100%를 주기도 어렵고 재정 상황상, 그죠? 저는 사실은 88%도 이게 무슨 기준이라는 게 88%는 또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 준 게 맞지.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분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저 전문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지사 찬스 논란으로 많이 이제 비난도 받고 하셨는데,
이 자기 자신의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을 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다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 권한을 자꾸 이렇게 쓰시는 거는 곤란하다. 좀 더 이렇게 좀 결연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싶습니다. 저는 그 인사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요. 아니 그러니까 논란이 되게끔 인사를 한 부분에 예. 대해서는 조금 그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좀 신중하고 조심하는 이런 자세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네. 저는 황교익도 개인적으로 친하고 이재명 지사도 개인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과정과 어떤 전문성을 떼고 아주 재능은 뛰어난 분이에요.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잡합다식이에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훈 인사 논란으로 정치권의 파장을 몰고 온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내정자는 폐를 끼치고 싶지가 않고 또 소모적인 논쟁을 하면서 근무하는 것도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중앙정부하고 우리나라가 이런 거에 마치 지방정부에서 뭘 하면 중앙정부하고 대립되는 것으로 언론도 그렇게 바라봐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지방정부도 상호 간에 일정 정도 재정 능력이 있으면은 정책 경쟁하는 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처음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했다라고 하게 되면 대선을 앞두고 이거 뭔가 좀 쇼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미 몇 차례 지급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재정적으로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그러고 지금 아니 이거 저 같으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엄청 많이 지급할 것 같아요. 큰 돈으로. 그거는요 이 철학이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얘기 그러니까 못해요. 예. 이게 자기의 어떤 평판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뭐 내가 해도 욕 좀 먹어도 뭐 이런 정도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만하게 느껴져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시사 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보라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